정말 오늘 좋은 약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29,000원짜리고요. 29,000원이었어요? 예, 내가 그 돈을 냈다고? 기본적으로 엄청 솔직한 책이에요. 네.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세요. 발가 벗겨진 느낌이기도 하지만 네. 읽을만해요. 한번 읽어볼 만한 한 책입니다. 나만 당할 수 없지. 네. 목차가 저런데 에필에 아직 못한 이야기가 있다고. 자, 두 분께 묻겠습니다. 자, 이 책을 선물한다면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네? 네. 자, 오늘은 특별히 기자 두 분, 오늘 뉴스 배달 라이더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께 이 기자 두 분과 함께 정말 좋은 책이 시중에 나왔다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특별히 이 더운 여름밤 독서와 함께하는 피서법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름하여 책 읽는 밤 수요 독서회 시간입니다. 자, 정말 좋은 책이 나왔다고 해서 이 두 기자분들이 적극 추천을 해주셔서 저희가 오늘 그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제 손에 있는 이 책입니다. 되게 돌려서 조곤조곤 잘 까시네요. 그렇습니다. 축구의 네. 시대 정몽구 축구 30년. 정몽규죠. 예, 그죠. 정몽구는 예전 회장님이시고, 자, 정몽규의 축구의 축구 30년이라는 책인데, 일단 기자 두 분, 여기 나와주신 기자 두 분께서는 이 책을 모두 다 완독을 하셨죠? 예, 저 네. 약간 좀 빠르게. 빠르게. 예. 네. 속도로 훅 해서 오늘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왔습니다. 김정용 기자. 저도 좀 빠르게 훑어봤어요. 네. 요즘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네. 이게 업무상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래가지고 좀 빠르게 네.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의 이 분량이 그러게요. 꽤 두꺼워요. 범상치 않습니다. 거의 600쪽에 가까운. 어. 제가 그림이 없어. 근래- 그림이 많아야 되는데 책은. 그림이- 제가 근래 네. 읽었던 책 중에서는 스티븐 잡스 그 자서전 이후로 네. 가장 두툼한 책이라고. 책값도 꽤 됩니다. 네. 29,000원짜리고요. 예. 29,000원이었어요? 예, 내가 29,000원이요. 그 돈을 냈다고? 네, 29,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책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두꺼워도 폰트가 크면 이제 읽을만한데 폰트가 거의 성경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분량 자체로는 세계 3대 자서전 혹은 평전에 들어가지 않나. 체 게바라 평전, 스티븐 네. 잡스 자서전, 그리고 정몽규 회장 자전 에세이.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책에 있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시간 서우정 기자 그리고 김정용 기자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두 분 일단은 좋은 책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시려고 읽으시느라 진짜 네. 이거 완전 그건 것 같아요. 효능 전혀 없는 약 갖다 놓고 네. 정말 오늘 좋은 약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옥장판이냐고요. 네. 자, 일단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사실 책이 이게 발간되었다고 했을 때 그 기사들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는데 솔직히 사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예, 어쩔 수 없이 업무 때문에 두 분께서는 사서 보셨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책을 사서 읽기 전에는 네.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출판사에서 목차하고 주요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을 조금 이제 맛배기식으로 보여주긴 하는데 뭐 내용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김정용 기자도 그랬을 텐데 왜 하필 이 시점에 그렇죠. 이게 제일 큰 문제였죠. 그렇죠. 굉장히 어찌 보면 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에 대한 평판이 바닥에서 바닥으로 치닫고 있을 때, 지하를 뚫고 지하를 뚫고 멘틀로 내려가고 가고 있을 있습니다. 때의 조서 회고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서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회고록 30년 회고록이겠죠. 회고록 출판 소식까지 나왔으니 정말 민심은 약간 분노를 넘어서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왜 네. 지금 나왔지? 그렇죠. 좀 황당해하는 그런 여론이 좀 많았고 사실 이제 축구 3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중에 저 정몽규 회장이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기간이 있고 네, 존재감이 있었던 기간 내내 욕을 먹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지금 말씀처럼 가장 많이 먹을 때 이걸 내는 약간 좀 난 내 길을 가련다. 네. 니들이 나를 지금 욕하든 말든 난 할 걸 하련다. 댓글에 약간 이런. 핸섬보이님께서 정몽규판 나의 투쟁이죠. 요 약간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네. 근래 유행했던 빡세다. 표현으로는 나시나길. 나시나게. 나시나길이고 오늘 그러니까 어제였죠. 우리가 현지 시간으로는 어제에 그 파리 현지에서 그 피파 회장인 잔니 인판티노 회장. 인판티노 회장의 그 개인 SNS 계정에 정몽규 회장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책과 함께 네, 자필 사인과 함께 한국어로 된 책을
전에 네. 도대체 사인 저기 앞에 서평도 그 저자 사인도 한글로 하셨는 건가요? 그렇죠. 설마? 글은 영어로 썼겠죠. 아, 저거 네. 확대해서 보고 싶다. 잠깐만. 저 모습이 영어로 되게 썼나요? 네. 약간은 좀 일반 많은 축구 팬들이 분노 유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저게 지금 파리 올림픽 현장에서 찍은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정작 한국 축구는 남자 축구도 여자 축구도 지금 올림픽 가지를 못했는데. 아, 잠깐만. 그 지점을 생각 못 했네. 지금 이게 속된 말로 벨도 좋지. 속도 좋지. 지금 저기 가서 이걸 주고 있어라는 특히 소리가 나올 법도 하네. 남자 축구 기준으로는 40년 만에 지금 올림픽 네. 무대에서 한국 축구가 지워졌는데 역대 최다 연속 본선 출장 기록 보유국인데 끊겼죠. 네. 그 선택에서 있어서 지난 3월에 황선홍 감독을 대표팀 임시 감독으로 소환시켜 가지고 이 대회 준비에 차질을 빚게 만든 결정을 내린 그 축구협회 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면목으로 그러니까요. 무슨 뭐 배알도 좋지 지금 저기 가가지고 본인 지금 이 회고록 책을 피파 회장에게 주면서 지금 그러면은 저기 파리에 가 있는 축구 관계자는 정몽규 회장이 유일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일단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확 지금 혈압이 오르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일 네. 계속 저희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왜 이 시점에? 음. 그런데 그냥 낯이 나길이다. 저분은 그냥 나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이 시점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을 이미 냅니다. 사선에 대한 어떤 출마 선언이 이 책 발간으로 이제 드러났구나.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말미에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이 책 축구의 시대 정몽규 축구 30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총 22장,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제외한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기는 정말 많네요. 근데 그 거의 6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정몽규의 어제, 정몽규의 오늘, 그리고 마지막 정몽규의 비전 이렇게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거 물론 본인이 쓴 자기 회고록인데 그 자기 이름 3인칭으로 말하는 거 너무 좀 별로잖아요? 몽규는 네. 나 정용이 오늘 그러니까요. 네. 졸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지적은 솔직히 하고 싶지 않은데 저 솔직히 좀 거슬렸습니다. 제 나름은 요 이제 세 개 챕터에 대한 뭐 여기 책 안에 부제가 있긴 하지만은 네. 정몽규의 어제라는 거는 내가 축구계에서 얼마나 이 업적을 남겼고 유산을 남겼는지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한축구협회장으로서 지금 뭐 이제 본인도 여기 책에서 표현을 합니다. 욕바지지만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다. 정력적으로 내가 일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고 정몽규의 비전은 요거는 이제 사선 출마 선언이죠. 이게 사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회고록 자서전 성격의 책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의 분량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3분부는 저기 제목 장의 이름 자체가 비전이라고 되어 있는 그죠. 것처럼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말한다가 부제입니다. 지난 일들이 없어요. 예, 저기는 좀 더 미래에 대한 얘가 앞으로 어떻게 축구를 바꿔나가고 싶고 뭐 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뭐 본인이 지금 3번 3선을 하면서 선언했던 것 중에서 못 이룬 내용들도 많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것을 그럼 달성하려면 제가 이제 4선이 네. 된다면 마치 이제 그 정견 발표나 반장 선거 나왔을 때 이제 자기 발표 그런 거가 이렇게 되겠네요. 저 내용 사실은 자체는. 이제 네. 정치인들이 이런 식의 네. 행보들을 많이 보여주죠. 정치인들이 어떤 중요한 어떤 요직으로의 진출이라든가 출마 전에 꼭 도서 그렇죠. 출판 간담회를 열죠. 네, 그런 식의 일들이 많은데 약간 그거하고 걔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농님께서 댓글에 목차가 저런데 에필에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고. 정말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이제 1장, 2장의 구성에 대해서는 방금 이제 서우준 기자 얘기해 준 것처럼 네. 사실 메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의 다 2부에 다 있어요. 축구협회장 또 그 전에 한국 프로축구연맹 총재로서 있었던 일들이 사실은 축구 행정가로서의 대부분의 경험이잖아요. 네네. 그건 2부에 다 있어요. 1부는 왜 있는가? 1부는 니들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그 전에 현대자동차 등에서도 뭐 사장, 회장 등을 하면서 사실은 울산, 전북 구단주도 했었답니다. 네. 사실 아무도 모르긴 하거든요. 다 잊어버렸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두 기자분께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기 위해서 이 책의 나만 당할 수 없지. 가장 주옥 같은 부분들을 발췌해 왔습니다. 그 부분들을 전해드리면서 그 부분 발췌를 제가 낭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옆에 계신 서우정 기자와 김정용 기자가 코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오늘 이 시간 가득 채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부부터 가보도록 하죠. 두 기자분이 뽑은 1부의 추천 내용 저희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옆에서 라이브로 이거 읽으시는 거 제가 들어야 네. 되는 거예요? 난리 났네. 자, 프로축구 구단주로서의 내 점수. 새 출발을 하면서 유소년과 젊은 선수에게 꿈과 기회를 주는 구단을 만들고 싶었다. 20년 넘는 세월 동안 구단주로서 늘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기존 구단의 운영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하는 동안 구단주로서도 축구를 조금씩 알아가고 배우게 됐다. 어떠셨나요? 일단 너무 네. 그렇게까지 잘 읽으실 필요가 있나?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도 한 분 정도는 몇 분 정도는 오늘 감화되어서 이 좋은 책을 함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정성 들여 읽어드렸습니다. 그 좀 요즘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네. 뭐 잼미니 말투 같은 걸로 읽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럼 좀 중어가 될 것 같은데. 네. 네. 아무튼 이 서우정 기자가 보내신 어떤 발췌하신 부분인가요? 추천 문장 아닙니까? 이 책에 실린 좋은 문장? 저게 이제 기사로도 많은 화제가 됐죠. 셀평을 합니다. 셀프 평가. 네네. 10점 만점에 나는 8점 정도. 10점 만점에 8점 정도. 8점. 그리고 그 뒤에 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축구 관련된 이제 경영인들, 다니엘 레비라든가 레알 마드리드의 플로렌티노 페레즈 그쵸.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나는 한 100점 만점에 한 50점 정도의 구단주다. 근데 이제 50점을 준 이유에 대해서는 막 그럽니다. 본인이 막 축구에 모든 걸 올인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현실 때문에 회장님이시니까. 레비는 전문경이네. 그거만 전념한 사람인데 나는 겸직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섞였어요. 정말 웃긴 건 플로렌티노 페레즈는요. 정몽규 회장과 거의 유사한 이 사람은 건설회사 전 그쵸. 세계적인 3대 건설회사 회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말은 겸손한 것 같은데 하나하나 문장을 뜯어보면은 겸손이 아니라 계속 셀프 올려치기를 하시는 그런 느낌도 들고. 알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도 한번 보면서 더 이야기를 깊게 이어가도록 하죠. 네. 정 회장이 아니라 정 과장이라고요? 대한축구협회 일부 직원들 사이에 내 별명이 정 과장으로 불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처음에는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다. 알고 보니 회장인데도 협회 업무에 꼼꼼히 관여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연맹 총재를 수락할 때도 위기에 빠진 K리그를 살리는 데 관심이 있었고 30대 중반부터 현대자동차 회장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이 프로축구 살리기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판단해 일을 시작했다. 그냥 제가 다 읽으면 알아서 멘트를 해주세요. 저는 뭐라고 이어가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저는 네. 이거 김종용 기자하고 한번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하고 싶은 팩트가 있습니다. 네. 정 과장입니까? 정 대리입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긴 해요. 그러니까 네. 저는 협회 내에서 어떤 별명이 잘 모르긴 하지만 후자의 어감이 아닌가 싶고 네. 저는 정 네. 대리라고 들었거든요. 별명이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해주신 그 표현처럼 뭐 웃으면서 뭐 웃고 알고 보니 너 내용을 알고 보니 웃었다고 하는데 네. 정 과장은 그건,데 예전 그 무한도전에서 네. 정 과장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 부장이 정 과장 그쵸, 그쵸, 정준하 씨 그쵸. 정준하 씨, 캐릭터거든요. 예. 약간 눈치 없고 일 뭐 하는 것 같은데 일 제대로 못 하고 이런 건데 제가 협회 직원들한테 들었던 건 정 과장이 아니라 정 대리거든요 별명이. 근데 이게 근데 엄청 부정적인 저는 네거티브한 별명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저도 약간 직원들이 정 대리라고 했을 때는 뭐 회장이 대리처럼 굴어 라는 거 있잖아요. 또 이런 것까지 간섭해. 그러니까 쉽게 비교를 하자면 사단장이 중대장처럼 굴면은 그 조직은 정말
정말 힘들잖아요. 그쵸. 너무 짜증나잖아. 음. 예, 죽는 거잖아요. 밑에 있는 사병들이며 간부들이며 다 죽어나는 거잖아. 약간 그런 의미로 쓰일 텐데. 네. 네, 그쵸. 군대 갔다 온 그러니까 요즘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세대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는 중대장만 와가지고 뭐 청소 똑바로 했냐고 검사하고 가도 짜증 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장이 들이박혀서 청소 똑바로 했냐고 먼지 손에 묻나 보고 가고 그쵸. 그러면은 진짜 머리 깨진 거거든요. 예. 좀 이렇게 회장다운 어떤 스케일로 일을 하면 좋은데 좀 디테일한 걸 그렇다고 뭐 디테일한 걸 처음부터 진짜 실물하면서 만들어 갔겠어요? 디테일한 거를 자꾸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진짜 다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좀 작은 스케일일 때 보통 이런 별명이 붙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부분도 더 보면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반면 나의 주요 약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심하고 무관심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경쟁심이 강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피한다. 자신의 재능과 적성에 대해 지나치게 비하하는 경향이 있다. 권위주의적 관점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맨 마지막 말미 에필로그에 있는 일부에 맨 마지막 에필로그에 예. 있는 그 자기가 함께 이제 어떤 친교 모임을 하는 다른 기업가들이랑 그 해외 다른 기업가들이랑 친교 모임을 하다가 되게 전문적인 성격 분석 같은 걸 받아봤더니 사실 장단점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를 거기 또 우리끼리만 공유하기로 했는데 이 책에 실은 걸 보고 우리 클럽 친구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라면서 실으신 게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세요. 발가 벗겨진 느낌이기도 하지만 네. 네, 본인이 이렇게 공개한다라고. 근데 저기 단점만 지금 발췌하셨는데 장점도 있거든요. 근데 그 장단점에 있는 항목들을 보면 네. 이게 뭐 윤색해서 쓰지 않은 한 되게 맞는 말들이 맞긴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그리고 이제 큰 그림보다는 작은 그림을 많이 보고 저기 있는 것처럼 좀 권위주의고 이런 면들이 있는데 그런 게 사실 안 좋게 불거졌을 때 네네. 요즘처럼 이제 비판받는 지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사실 저런 걸 전문적인 사람한테 받아봤으면 잘 참고해서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어쩔 것이야. 응, 맞췄. 그러니까 근데 심테스트처럼 맞췄네. 아니 근데 좀 만약에 너무 이렇게 나쁘게 보지 말고 만약에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은 그래도 본인의 회고록에 나의 그 성격 테스트 사실 그거 받아볼 때 기분 안 좋잖아요. 만약에 안 좋은 얘기가 많이 써 있으면 그거는 뭐 정몽규가 아니라 누가 와서 해서 솔직히 누구라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책에까지 적어놨다는 거는 서우정 기자처럼 뭐 어쩌라고 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자기 객관화를 하려고 노력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은 했겠죠. 이 네. 책은 기본적으로 엄청 솔직한 책이에요. 네, 뭐 정몽규 회장 스스로가 발가 벗겨진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이제 수레하지만은 진짜 내용을 보면은 굳이 이런 내용까지 다 일일이 다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나 싶은 내용도 있는데 네. 문제는 제가 느끼기에 거기서 또 다른 느끼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런 솔직한 내용을 굉장히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 분의 어떤 솔직히 말하는 어떤 협회장으로서의 치세 기간 동안에 정말 벌어진 많은 일들이 다 그 모양이었구나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은. 알겠습니다. 다음 부분 그럼 넘겨주시죠. 다음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제는 내가 한국 프로축구연맹 총재 시절 만든 제도다. 혹자는 축구 행정가 정몽규의 가장 큰 업적으로 승강제를 꼽기도 한다. 그만큼 나에게는 의미 깊다. 저 내용은 이제 제가 발췌를 했는데, 네. 그렇죠. 저거는 정몽규 축구 행정가로서의 정몽규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되게 큰 업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스포츠 어디에서도 승강제는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네. 저걸 위해서는 양적 팽창이 필요한데 그걸 과연 K리그가 할 수 있을 것이냐. 저거를 막상 하려고 했을 때 구단 수가 15개 구단인가 14개 구단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25개 구단으로 네. 확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해냈다는 데서 자부심을 가질만 한데 저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정몽규 회장이 구단주인 부산 아이파크 팬들이 뭐 빡칠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저 승강제를 본인이 도입했는데 정작 기업 구단 1호 강등이 부산 아이파크가 됐어요. 2013년에. 그걸 보고 이제 본인이 책에서 자주 섞인 표현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장님 구단인데 강등됐다는 건 그만큼
심판 판정이 얼마나 공정했다는 의미냐. 근데 그 얘기 안에는 저는 되게 다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부산 아이파크라는 팀이 강등이 되는 데 있어서의 문제를 그런 농담 하나로 퉁쳤다는 거죠. 그 당시에 부산이 엄청나게 좀 구단 운영이나 팀 굉장히 좋은 팀 전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강등이 돼가지고 잘했잖아요 아이파크. 부산 팬들한테 충격을 줬었거든요. 네. 그 팬들은 그런 충격과 상실감을 가질 만한 사건인데 회장이 내가 내 최고의 업적인 승강제를 위해서 내가 구단주로 있는 팀이 희생이 된 거야라는 그런 식의 아전인수식 해석을 보면서 저는 야 이거 부산 팬들이 보고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빡치겠구나. 이건 좀 화가 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기 경력을 다 돌아보는 두꺼운 책을 썼으면 네. 좋은 점 이렇게 잘했어라고 솔직하게 뭐 자화자찬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실패한 점에 대해서 겸허히 돌아보는 게 있으면 좋잖아요. 있으면 좋죠. 근데 예, 있으면 좋죠. 뒤에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대한축구협회에서의 어떤 결과적으로 실패인 거, 뭐 클린스만 선임이라든지 근자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 입장에서는 그럴만했다는 그런 클린스만은 이유를 아주 좋은 네, 리더야. 자세히 이제 되는 것으로 당신이 그럴만했다라고 이제 어떤 변명이 있고, 근데 지금 서중계 얘기처럼 부산 아이파크의 경영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거 실패죠. 실패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왜 실패했고 실패해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그런 자기 반성이나 그런 평가가 생략돼 있어요. 네. 예, 그냥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물론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퉁치고 가거든요. 네. 이런 게 이제 어떤 이 정도로 좋게 썼으면 불편한 것도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고 일단 그래도 저는 두 분께서 객관적으로 책을 보셨다고 느껴지는 지점 중에 하나는 어쨌거나 승강제는 분명 정몽규 회장의 치적은 맞습니다. 라는 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좋은 일 한 거잖아요. 그 어찌 프로축구 보면 연맹 총재 시절에 예. 정말 본인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한국 축구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 맞게 그쵸. 옷이 딱 더 재밌어졌고.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두 기자분이 얼마나 진심으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지가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나만 당할 수 없지.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좀 객관적으로 가보자고요. 잘하는 건 왜냐면 뭐 사실 저희가 이 책을 이렇게 이 시점에 낸 거에 대해서 어이가 없어서 이 기획을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한번 정말 객관적으로 잘한 건 잘한 거 그리고 못한 건 못한 거라고 한번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가 아니, 보자고요. 왜냐면 뭐 읽으실 수 있는 루트는 다양하잖아요. 네. 저나 김종용 기자처럼 거금을 들여서 사서 읽을 수도 있고 뭐 도서실 이런데 도서관 이런데 가서 또 보실 수도 있고 그 루트는 이제 다양한 이제 선택지가 열려 있다고 보는데 뭐 저는 그래요. 읽을만 해요. 한번 읽어볼 만한 한 책입니다. 왜냐면은 그 지난 30년의 한국 축구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좀 내막도 어쨌든 좀 아까 얘기했다시피 솔직하게 정 회장이 얘기한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긴 솔직한가 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언론은 내가 클린스만 감독과 이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두터웠고 카타르 월드컵 이후 새 감독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내가 클린스만을 사실상 낙점해 계약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클린스만과 이전부터 아는 사이였던 것은 맞다. 아마도 클린스만에게 절실한 것은 연봉보다는 북중미 월드컵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아니었나 판단됐다. 이전에 외국인 감독을 선임했을 때와 거의 동일한 과정이어서 나중에 나와의 친분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과 덜컥 계약했다는 식의 구설수에 말릴지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저 대목에 약간 진실 공방을 지금 네. 뭐 정몽규 회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대목에서 본인이 항변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내가 낙하수는 꽂은 거 아니다. 알고 있었던 관계였던 지인 사이였던 거는 맞지만 내가 뭐 지금 언론에서들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클린스만을 내가 꽂아가지고 이 사람을 선임한 게 아니고 그 내용에도 보면은 뭐 그 당시에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네. 했던 1후보가 클린스만이다라고 정몽규 회장은 어쨌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반박 여지가 많은 게 뭐냐면 클린스만 감독 본인이 한국 대표팀을 떠난 뒤에 했던 2번인가 3번의 인터뷰에서 네. 심지어 그 중에 하나는 감독 일대 했다가 나중에 발굴된 거였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 지금 다 회고록의 내용과는 상충되는 내용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부분보다도 사람들이 오히려 클린스만 감독과 관련해 가지고 더 많은 비판을 하는 부분은 오케이 그렇게 선임을 했어. 선임을 한 뒤에 왜 협회가 이 사람을 전혀 통제를 하지 못한 거지? 이 사람이 미국에 출국했다는데 그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듣고 나서 협회가 인지했던 부분들이라거나 혹은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상주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성실성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 그런 많은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 협회장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낙하산으로 꽂은 건 절대 아니다라고 강하게 항변을 하고 근데 있죠. 아니다라는 말만 하고 뭐에 아닌지 근거는 잘 없고 물론 그 근거를 뭐 일일이 다 댈 수는 없는 거긴 하겠죠. 아니면 네. 아닌 거지. 근데 오히려 본인이 클린스만이랑 얼마나 오래 전부터 지인인지를 좀 본인 책에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사람들한테 알려줘 버린 클린스만 감독은 예전에 그 U20 월드컵 때 처음 봤다는 투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클린스만 감독은 그 정도만 밝히고 이제 더 이상은 밝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 회장은 그보다 더 전에 인연이 있긴 있었다고 네. 책에 썼어요. 이웃주민 뭐 얘기했던데. 예, 뭐 캘리포니아 이웃주민 뭐 이런 예. 게 있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제일 비판받는 부분을 피해간다는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정몽주 회장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된 지점이긴 한데 여기에 대한 해명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뻔 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여러 측면에서 언론과 팬에게 미온털이 단단히 박혀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느낌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부당한 어떤 그런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그냥 클린스만은 미운 게 박혀 있었고 아시안컵에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랬고 뭐 나는 책임을 질 사람이니까 경질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그냥 끝나버린 이 회장님 대목은 썰어주셨네. 조금 예. 아쉬움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서종 기자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책 좋아하죠? 이 책에 좋아하냐고요? 네, 아니 어디지 바로 그냥 쭉쭉 찾으면 바로 나오네. 어디에 네. 뭐가 있는지 외우고 있네 거의. 아니 저는 네. 신기하긴 해요. 네. 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다 할까? 이거는 뭐 본인은 제 정과장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 어떤 정대리라고들 속칭으로 얘기될 정도의 그런 뭐 꼼꼼함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다만 좋아하면서도 분노하는 부분은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 대목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예, 약간 알겠습니다. 그거예요. 싫어해. 하지만 사랑해. 음. 그렇지만 널 증오해. 예, 약간 이런 느낌. 애증 같은 느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부분 넘어가 보도록 하죠. 또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두 분이 너무 이 이거, 책을 이거구나. 추천하고 싶었나 본지 많이 발췌해 주셨더라고요. 경기가 끝나고 숙소에 돌아와서 너무도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다. 경기 전날에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서였다. 경기장으로 떠나기 2시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감독도 상당히 난감했을 것이다. 이렇게 허망하게 아시안컵이 끝나자 팬과 국민들이 대표팀과 감독, 협회와 회장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이게 그 어떤 문장으로 요약이 안 돼서 그런데 저 뒤쪽에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문제시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는데 어떤 문장으로 요약이 안 되거든요. 좀 긴 여러 페이지 거쳐서 쓴 글의 요지는 선수들이 너무 이제 감독은 프로페셔널하게 선수들이 스스로 하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감독은 위계를 안 세우고 권위를 안 세우는데 선수들끼리 위계를 세우더라. 네. 뭐 이강인이 손흥민한테 하극상했다고 저기 뭐 대중들도 생각하지 않냐. 팀 내 그런 게 어딨냐. 클린스만은 이강인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열린 리더였는데 네. 선수들끼리 뭐 이런 표현이 책에 나오진 않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젊은 꼰대짓을 선수들끼리 했다라는 식의 시각이 있어요. 예. 뭐 일부 맞을 수도 있죠. 맞을 수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인사이트가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거를 좀 변명할 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면이 그러니까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막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중국의 어떤 소황제 문화라든가 MZ 세대에 대한 이제 여러 뭐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짚었군요. 뭐 사회 조직 현상에 대해서. 문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진짜 관통해야 되는 핵심을 여기서도 또 약간 피해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예.
이게 왜 어떤 문제들이 유발되고 그렇게 됐고 정확하게 그때 이제 선수들이 제가 알기로 선수들이 갖고 있었던 불만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은 이강인 선수하고 같이 거기 어울리는 협회 직원 사실은 그 당시에 대표팀 숙소에 들고 날 수 없는 자격의 직원이 계속 오가는 것에 대해서 선수들은 불만이 있었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선수들과 선수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벌어. 근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네. 그것은 선수들의 문화가 아닌 분명 협회 책임의 문제인데. 그렇죠. 협회 행정적 실수였었거든요. 그 문제는. 이 문제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기자분들이 네. 좀 취재 과정에서 나왔던 사실인 것 같고 아마 그 카드 들고 왔던 그런 류의 얘기죠. 예 그런 류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또 부분이 있나요? 남아 있는 부분?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책의 여러 부분들을 발췌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책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제 읽으면서 그리고 여러 두 분의 평가를 들으면서 느꼈던 지점 중에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진짜 솔직하게 썼구나. 하지만 두 번째 느낀 점은 그 솔직함이 축구협회 회장이 아니라 무슨 평론가가 쓴 글 같다. 예, 이거를 그 문제 중심에 혹은 이제 문제를 벌인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아 저기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라고 이렇게 맞아요. 관찰자가 쓴 글 같다는 느낌이 받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문체도 가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객관화해서 쓰고 싶은 의도였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유체이탈 화법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본인이 칭찬받고 싶은 대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잘했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본인이 쓴 건데. 그렇죠. 근데 혹자는 이것을 나의 치적이라고 해주기도 한다. 뭐 나는 겸연쩍게도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네. 솔직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또 이제 올려주고 싶을 때 나오는 문법이죠 보통은.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사랑스럽네요. 사랑스러워요. 네. 약간 러블리한데요. 예. 아니, 그런 평가는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몽규 회장하고 한 2년 연속으로 연초에 뭐 일부 이제 극소수 인물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낌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 책의 느낌 자체가. 네. 그런 자리를 만든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 일이고 그 자리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연초에 뭔가 뭐 정책을 준비하거나 뭘 하는 데 있어가지고 외부의 의견을 제가 경청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만든 자리예요. 근데 가서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보면은 대화는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준비해가 뭐 저가 이제 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수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하고 재벌 회장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정몽규 회장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그게 되게 표면적인 어떤 솔직함이나 진실된 모습 그런 거가 제가 볼 때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만남의 그거에서 소울리스? 소울리스요? 소울리스? 그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사회 유력자층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 이제 그 어마어마한 기업의 회장이고 실제 그 총수고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회장 그 이런 분들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학습화된 매너는 갖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이제 본인을 감추는 용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소셜 스킬일 수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과 실제 모습의 괴리가 좀 느껴지지 않았나 서호정 기자가. 네, 그게 결국은 이 책에도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 향기, 느낌 이런 거라고 뭐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용 기자도 마지막으로 총평하면서 그냥 오늘 이제 수요 독서회는 마치도록 하죠.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책도 맞는데, 뭐 동시에 뭐 이 정몽규 회장이라는 인물의 그 시각으로 좀 투과가 한번 여과가 돼가지고 좀 걸러져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 축구 30년사 같은 느낌도 있어서 읽으면 좀 지나갔던 일들이 이런 게 있었지 정리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자기 지적은 아닌 것 같은 일들도 많이 자기 지적으로 쓰셨기 때문에 총재 및 회장인 기간에 있었던 일들이 거의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정리가 좀 되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축구 외교에서 한국이 왜 이렇게 지금 자리가 좁아졌는가 아시아 축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본인의 생각 그리고 뭐 일반적인 이제 축구 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그들만의 세계에서의 어떤 관점이나 상황들 이런 것들도 뭐 얘기는 해줍니다.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본인이 국제 외교에서 성공을 못했으니까는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계속 뭐 설명을 하는구나라는 느낌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두 분께 묻겠습니다. 자, 이 책을 선물한다면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네? 네. 선물이요? 한상원. 축구의 시대. 한상원. 네. 정몽규 축구 30년 이 책을 선물한다면 누구에게 할 것인가? 저는 반드시 읽으라는 다짐 저는 받으면서. 예, 네. 군 부대에 선물하고 싶습니다. 군 부대. 예, 그건 왜냐면은 너무한 네. 거 아니요? 어쨌든 군대에서 축구라는 화제 네. 그리고 책이 굉장히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 보내기에는 상당히 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군부대에 있는 우리 시간이 빨리 갔으면 하는 장병들에게 좀 선물하고 싶네요. 요즘 군대를 저렇게 몰라요. 핸드폰도 있고 싸지방도 있는데. 아, 그렇죠. 이제. 예. 그래도 뭐 책을 또 볼 수 있는 거니까. 김정용 기자는 누구에게 선물하시겠습니까?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책은 오늘 제가 가져가는 걸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래도 돼요. 네. 네. 자, 과연 사실 오늘 이 책을 했던 거는 이 시점, 사실 책 내용에 대한 비판도 비판이지만 이 시점과 그리고 이제 사연임을 위한 행보가 아닌 것에 대한 저희가 지적을 한번 방송을 통해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축구협회 지금이야 이제 올림픽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긴 한데 분명히 9월 평가전이 있죠. 네, 9월 예, 평가전이 아니고 월드컵 예선. 예선이죠. 예, 9월 이제 예전으로 치면 최종 예선, 지금 3차 예선, 3차 예선이 있을 경기이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 체제 그리고 앞으로 축구 협회의 행보 어떻게 병행될지 중간에 한번 점검해보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책 축구의 시대 정몽규 축구 30년 들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했던 수요 독서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함께해주신 김정용, 서호정 기자 정말 늦은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도 좀 재미있는 기획들이 있으면은 좀 만들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역시 생생한 경기 소식과 스포츠계 뜨거운 이슈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 그리고 형님들, 누님들, 동생들 네, 좋아요, 댓글, 알림 그리고 뭐였죠? 구독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